여인 대통령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 얘기를 좀 하면은 민주당이 어제 지도부가 총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사퇴를 하기 싫어가지고 일부 최고위원들이 반대를 했는데 의총 분위기가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지 누가 지냐. 이낙연이는 뭐 자가격리 한다고 나오지도 않고 나와봤자 뭐 그녀로서 뭐 할 말도 없죠. 그러니까 집에 있는 게 제일 낫죠.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16일 날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다음 달 2일 전당대회를 열어서 당대표를 선출한다는 스케줄은 짜놨어요. 그런데 그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한 사람 도종환 이 사람이 선출되니까 노웅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도 최고위원 좀 하려고 가진 애를 썼는데 지금 몇 달 오고 또 물러나니까 그래도 화가 난 데다가 도종환 뭐 그 비대위원들 보니까 전부 친문이거든. 이게 쇄시지하고 큰 소리 쳤다는 거 아닙니까? 도종환이 누굽니까? 뭐 삼선에 지금 문체부 장관까지 했지만 과거 부엉이 모임 있었잖아요. 그 부엉이 모임을 이어받은 게 민주주의 4.0 아닙니까? 그 연구원 이사장이 이 도종환 아닙니까? 그러니까 친문 사람 다시 세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권의 한계가 겁니다. 뭐 이 사람들은 개혁이나 쇄신 이렇게 떠들지만은 개혁이나 쇄신할 기본적인 마인드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냐면 자기 방어가 급급하니까 야 이번에 좀 위기가 있다 그러면 우리끼리 뭉쳐야 된다 이렇게 돼 버리거든. 이 오히려 정당이나 정부를 개방해가지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반대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래가지고 정책을 개선해 나가겠다. 이게 우리가 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패배 관리거든. 근데 이 사람들 패배 관리를 어떻게 하냐? 거북이가 그냥 목속 잡아놓고 다리 다, 이 껍질 속으로 다 잡아놓는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철갑을 둘러가지고, 우리끼리 뭉쳐야 된다. 우리끼리 그래야 산다. 이렇게 하는데 자기끼리는 살지. 근데 국민하고는 어떻게 돼? 영원히 등져버리는 게 되거든. 이런 바보 같은 이런 그 사후 관리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하든 아니든 적극적인 극렬 충성분자들이 나서가지고 이렇게 하는 한 이제까지 선거해가지고 이렇게 참패를 당한 게 극렬 충성분자들의 탓이었는데 오히려 그것을 관리하는데도 또 그 사람들을 목소리를 들어서 하겠다. 그럼 망하는 길밖에 더 있겠습니까? 사실은 비대위원장이라 해봤자 일주일짜리 비대위원장입니다. 16일 날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그 사람이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아서 전당대회를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실은 자기들이 반성하고 성찰한다 한다면은 좀 그런 간판이라도 이제는 친문이 아닌 사람으로 좀 내세우는 그런 마음의 여유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뭐 도종환이가 오늘 나와가지고 뭐 첫 회의를 하면서 국민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반성하고 성찰한다고 했고 뭐 경청과 소통을 뭐 넓히겠다 뭐 이런 얘기 좋은 얘기는 다 했더라고요. 시인이어서 그런지 어디서 좋은 말은 다 끌어다 또 뭐 인사말하고 각오를 피력했더니 일주일짜리가 뭐겠어요. 일주일 하는데 그동안에 뭐 휴일 빼고 지고 나면 한 2, 3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더 모양새도 갖추고 그런 노력 국민들이 저 사람들이 좀 이제 변하나 그래도 외관상이라도 변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거 그것도 못 믿어갖고 지금 친문을 그 비대위원장 일주일짜리로 만든 이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뭐 김용민이다 뭐 이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진짜 김용민이 이런 사람들이 무슨 정치를 합니까? 며칠이나 했다고 검찰개혁 때문에 망한 것 아니다. 언론개혁을 해야 한다. 검찰개혁 이거 부단히 해야 합니다. 언론개혁이 아니라 언론 장악을 해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언론 탓으로 돌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사실은 정권을 잡은 측에서 계속 지금 언론 탓을 하는 게 이게 문제 아닙니까? 왜냐하면 권력을 내가 자꾸 저 언론하고도 가장 말이지 협상력이 강하고 소통도 잘 되고 논의도 잘 될 그 주체가 정권의 주체가 맨날 언론 탓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어딨냐면 자기들한테 있다는 걸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지. 아니 언론이라는 게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무슨 비판적 언론이라는 게 몇 있습니까? 좀 비판적인 언론들도 다 지금 고개 숙이고 있고 뭐 방송이라 이런 건 보면은 뭐 공중파
볼 수가 없을 정도 아닙니까? 예. 그런데 무슨 언론 다시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이게 이제 아주 이제 안 좋은 기운이 느껴지는 게 이제 대선이 내년 다가왔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계속 탓을 하는 건 뭐냐면 검찰하고 언론을 앞으로 정말 그야말로 꼼짝 못하게 적어도 대선까지는 꼼짝 몰라도 장악을 하자는 거야. 말이 계획이지. 예. 그런데 그걸 위해서 앞으로 법을 언론이라든지 이것도 검찰도 완전히 죽이는 뭐 검수완박 예. 이런 거 마찬가지로 그런 법을 지금 아마 추진할 겁니다. 이 사람도 항시 뻔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대선에서 이겨야 된다. 이건 이제 자기들한테는 최전명의 명제니까 일단 우리가 장악하고 나면 그 다음에 앞으로 5년 우리 그동안에 완전히 이 권력 구조를 우리 체제로 몰아갈 수 있다. 이런 판단을 지금 위험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선거에서 진 이유가 대깨문식의 정책, 대깨문식의 인식, 이것 때문에 망했다 이러면 그것을 대깨문에서 벗어나야 될 텐데 오히려 거기서 이 사람들 뭐 도종환을 시킨다든 그 도종환이 며칠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인식 자체가 문제죠. 그러면서 아니 그렇게 극렬한 지지자들이 내가 반성했습니다. 앞으로 뭐 민의를 받들겠습니다. 뻔한 거예요. 자기들 그 구조 안에서 자기들 의식 안에서 바꾸는 거니까 이제까지와 변화가 전혀 없을 것이다. 이 점을 우리가 내다볼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검찰개혁, 언론개혁 이런 것을 내세워가지고 지금 재보선 기간에 수그러들었던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 이 법안 뭐 처리를 한다든가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하는 무슨 언론개혁법이라고 자기들 내놓은 거 있잖아. 이런 걸로 조금 시간이 지나고 이제 국민들도 재보선 중개혁에서 좀 자기들도 벗어난 국민이 아니라 이 여권이 벗어날 쯤 되면은 이거 처리해버려야 한다. 그래야 내년 대선에 이긴다.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그렇죠. 지금 농후해요. 농후하죠. 예. 예, 여름쯤 들어가면은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번에는 보니까 또 국민 탓까지 하더라고요. 이 기득권 세력들 특히 뭐 보수 세력들이 자기 재산 지키기 위해서 뭐 이런 세금 좀 내기 싫어가지고 이번에 참 오세훈 찍었다. 또 부동산 재개발 재건축 이걸 활성화시켜갖고 돈 벌려고 그랬다. 그래갖고 국민 탓까지 하고 나서더라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이 국가 체계가 또 우리 이제 이 말하자면 국가의 그 기본 원리가 뭐냐부터 파악해야 되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아니에요. 네. 지금 이 사람들이 타당한 건 우리가 공산주의식으로 그 마인드를 그렇게 안 바꾸고 가냐고 지금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이 왜 자기 재산에 집착하냐? 모든 것은 공유의 재산이라고 생각해야지. 이런 식으로 공유해야 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비난하거든. 그러면 우리가 자기 재산에 집착하는 건 당연하죠. 다만 이것을 이 과도하게 그 집착을 과도하게 행동으로 나타내지 않게 하도록 있는 것이 제도고 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도와 법을 정비해서 가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런 국민들의 그런 특히 이제 좀 뭐랄까 상대적으로 이 소외된 그런 계층의 그 구미를 맞추기 위해서 이 돈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지금 죄인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세금은 자기들도 절세하려고 별짓을 다 했잖아요. 자기들도 뭐 세금 또 전세 상대방이 전세 올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집 전세 올리니까 나도 내 전세 올려야지 이런 식의 마인드를 자기들도 갖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금을 가지고 그 국민들의 기본 욕구 내가 재산을 지키고 싶다든 이런 기본 욕구를 세금으로 억누르겠다 이게 약탈 경제지 약탈 조세 아닙니까? 이것을 정부가 공공연히 그런 짓을 하면서 오히려 국민들 탓을 해요? 야,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생각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영진 의원이라든가 조홍천 의원 좀 제 목소리를 내는 축에 들어가는 사람들이고 김혜영 전 최고위원. 예. 지금 당에서 하고 있는 것은 말로만 혁신이고 영혼 없는 반성이다. 이렇게 지금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16일에 있을 원내대표 예. 또 다음 달 있을 당대표에 나서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당대표에는 홍영표, 송영길, 우원식 다 친문들이고 그 중에서도 아주 강성 친문들이에요. 지금 원내대표도 윤호중 법사위원장 이 날치기고 친문 강성의 대표적인 사람이 아닙니까? 이해창은 꼬봉 아니에요.
거기에 무슨 안기백이다, 박원주다, 뭐 김경엽이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윤호중으로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지금 친문들은. 그러면은 인물이 도로 이 친문당이에요. 과거에 저 한나라당 시절에 도로 친박당 맨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그런 거예요. 자기들끼리 친문끼리 돌려막기 도로 친문당. 그나물의 그 밥 아닙니까? 친문 체제의 강화 이것이 이번에 못한 것 같아요. 근데 노웅래 의원이 뭐 저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 사람들 뭐 수천 명밖에 안 된다. 말하자면 극렬 지지층. 근데 그 사람들은 믿고 그 사람들을 의지해서 정치하면 그래서 망한 거 아니냐 말인데. 그런데 노웅래 의원이 이 얘기 잘했대요. 문자 폭탄에 쫄지 말아야 내년 그러니까 대선에. 문자 폭탄 그 몇천 명 온들 그게 뭐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서 친문 체제를 도로 강화하는 이런 체제로 가면서 자기들은 이제 입으로 쇄신, 혁명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 쇄신하고 혁신한다는 게요. 새로운 뭐 가치를 창출한다는 게 아니라 뻔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옛날에 그 사회주의 체제 그리로 돌아가자는 거면서 자기들이 무슨 그 마치 새로운 것을 발명한 것 같이 발견한 것 같이 떠드는데 자기들 말하는 뻔하잖아요. 사회주의 체제로 가자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실패했던 그 체제로 돌아가자는 걸 그걸 가지고 이 사람들 맨날 자기들은 새로운 발견한 것처럼 뭐 혁신하자 쇄신하자 그러면서 친문 강화하자. 아니 대통령이 나서서 엄중하게 민의를 뭐 받들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기껏 한다는 게 이겁니까?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로만 뭐 혁신이고 반성을 떠드는 거지. 그렇죠. 결국은 친문끼리 돌려막기.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원내대표, 당대표 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요, 이제 물에 빠지잖아요. 물에 빠지면 내가 살아나려면 다른 뭐 부유물이라든지 뭐를 잡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끌어안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근데 물에 빠져서 제일 위험한 것이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 같이 끌어안아 버리면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하는 짓이 딱 그 짓이야. 뭐 같이 죽든 말든 뭐 본인들이 선택할 문제인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이 얘기는 잘했대요. 이번 선거는 막대기를 꽂아놨으면 오히려 표차가 더 나았을 것이다. 저도 더럽게 졌다. 큰 네거티브 오고 그래가고 되겠습니까? 그 박영선이 하는 게 없으니까. 그거 아니에요. 박영선이 하는 게 맨날 생태탕 아닙니까? 예? 아니 박영선이가 무슨 저기 장관까지 하고 뭐 사선 의원까지 했다는 사람이 맨날 입에서 나오는 게 생태탕이고 그게 뭐지? 그 페라가모? 맨날 그 이야기만 하니까 국민들이 그 뭘 보고 찍겠습니까? 생태탕 보고 찍을 수는 없잖아요. 유인태 전 정무수석 국회 사무총장도 이번 선거는 어차피 질 선거인데 사실은 표차가 조금 덜 났다.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는 그렇게 얘기해요. 박영선, 김영춘 두 후보 가급적 피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평가를 했고 그 시무실조선 조은선이 김어준을 과대평가해갖고 이 정권이 망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 아니 김어준이가 도대체 뭔데 왜 김어준이가 그 희한하죠. 완전 네. 이 정권의 뭐 국사인가? 옛날에 뭐 신도님 같은 국사예요. 네, 그런 거 아닙니까? 장관이고 뭐고 불러다 놓고 자기가 그 위에 앉아가지고 다 지침 내리고 떠들고 교조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김어준이가 이번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도 그럼 정부가 이런 점에서는 정말 진지하게 자기 반성하고 고쳐나갈 점은 고쳐나가야 될 것이다. 일반론으로만 이야기해도 되는데 김혜영이 같이 저렇게 말하는 사람 말 들으면 망합니다. 앞으로 계속 이 길로 가야 되는데 그걸 또 은근히 압박을 한 거예요. 문재인 다른 생각하지 마라. 이 길 오직 이 길이야. 그 특히 틀림없이 문재인 대통령 맞아. 나는 그냥 시킨 대로 할게. 이렇게 돼가겠죠. 근데 그건 좋습니다. 그건 이제 고 교수 말처럼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해서 망하든 말든 그 상관없는데 그러자면 국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1년 동안. 그 다음에 국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뭔가 잘못 그러니까 리더를 잘못 만나면요. 정말 국민이 고생하고 나라가 고생합니다. 예. 아니 김어준이는 사실 그렇게 해왔으면은 시장도 바뀌고 그러면은 하차하는 게 막방을 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거기 뭐 정식 직원도 아닐 거예요. 보나마나 이제 진행자로서 계약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한다는 소리가 교통법상은 독립재단법이냐 가지고 뭐 내가 왜 물러나느냐 여기 독립이다. 그러고 떠들고 앉아있더라고.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 보고, 당신도 와가지고 인터뷰해. 전에 박원순 시장 말이야, 인터뷰 신청했는데 내가 안 받아준 적도 있어. 이런 식이야. 근데,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독립재단이니까 그 댓글에 그런 게 있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 맞아. 댓글이야. 그러니까, 니들, 돈도 그 운영도 니들 독립적으로 해. 서울시에서 뭐 400억인가 뭐 받는다잖아요. 한 350억 정도 받죠. 그거 받지 말고. 70%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그건 주지 말아야지. 왜 시민 돈을 그 특정인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어디 신문에 보니까 한 분 나와서 하는데 100만 원인가 200만 원인가 받는데요. 뭐 예산을 줄이려도 지금 서울시 시의원 109명 중에 101명이 민주당 아닙니까? 근데 예산은 시의회를 통과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세훈 시장이 여러 공약을 지금 제시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어요. 예. 더군다나 홍남기부터 딱 지금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에 사실은 오세훈 시장이 당선은 됐습니다만은 뭐 한 1년 동안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험로가 지금 뭐 불을 붙어 뻔하지 않습니까? 그 시의회 의장이 김 누구라고 있던데, 예, 뭐 그 양반 이름까지 나 기억할 필요 없는데 이 사람이 서울시 전 직원한테 그걸 서신을 보냈다면서요. 해가지고 중요한 것은 안정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까불지 말고 시장 바뀌어서 까불지 말고 지금까지 하던 그대로 가. 안정이지 뭐 새로운 거 만들려고 하지 마. 그리고 이게 뭐냐면 지금 아주 오 시장을 두고 정부, 시의회, 민주당 그냥 완전히 그 파상 공세를 펴고 있는 거야. 협공을 하고 있어요. 예. 협공을. 그러니까 오 시장 당선된 가면 고맙게 생각하고 꼼짝 말고 고절 안 될 때 나가 이거거든. 세상에 말이죠. 그 우리나라 이 협치란 말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문 대통령 아닙니까? 이 사람은 근데 도무지 다른 이 말이지 정치적으로 입장을 달리하는 그런 세력들하고 협치는커녕 말이죠. 대화 말 섞는 것조차도 저렇게 꺼리는 사람 나 보다 처음 봤어. 문재인 청와대나 민주당 그리고 지금 서울시의회 뭐 부산도 비슷합니다만은 재보선 결과를 보고 말로만 반성을 한다고 했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이런 정권이 정말 1년간 계속 집권 세력으로 있다는 것도 걱정이고 또 이 재보선 열기가 우리 국민들이 또 식어버리면 정말 큰일이에요. 큰일, 예. 그래서 내년 대선까지 이어져야 하는데 그게 이어질지가 정말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국민들은요, 울컥하는 것도 있지만 또 금방 잊어버리는 그런 측면도 너무 마음이 좋아. 마음이 좋아. 속된 말로 냄비 체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언제 그랬느냐? 그래. 그런 식이 돼버리니까. 그 다음에 미안합니다 이러면 그래 또 막 그 정도 봐주지. 이렇게 인심을 너무 잘 쓰니까 이게 문제인데 국민들요 분노할 때는 분명히 분노하고 그 분노의 그 핵심이 요인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그 분노를 걷어들여서는 안 돼요. 조국이 이야기했잖아요. 자기 뭐 거시게 파리가 아빠를 싹싹싹 비빈다고 해서 그거 가만두면 안 된다. 끝까지 혼짝을 내놔야 한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알기는 잘 알아. 그 사람도 참 알기는 잘 알아가지고 지금 손만 비비고 있는 거예요. 파리가 딴 생각하면서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러자면 이거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닌데 송원석이란가 국민의힘 저 국회의원 바로 그런 식이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에 패배 관리도 엉망인데 이 국민의힘이 승리 관리가 또 엉망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대선에서 국민의힘이든 누구든 야권이 이기기 위해서는 이 야권이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똑같이 민주당하고 똑같은 행태를 보이면 누가 국민들이 굳이 야권 후보를 선택하겠습니까?